안녕하세요. 진명숙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서버와 연동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서버로 쓸 것을 톰캣 서버를 사용하겠다고 했죠. 그쵸? 예, 그래서 준비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톰캣 서버를 쓰기 위해서는 JDK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톰캣 설치하고, 톰캣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에서 톰캣 연동하고,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이제 개발 환경에서 프로젝트 만들고, JSP 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톰캣에서 이 톰캣 실제로 돌아갈 톰캣과 연동을 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톡을 보냈죠? 네. 네. 선생님이 이거 톡을 받고 나서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안드로이드와 JSP 페이지를 연동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 쪽 페이지를 부르는 게 문제가 없어야 안드로이드에서도 안드로이드가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웹 브라우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부분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우리 PC에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 클라우드의 서비스,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 거 쓸 수가 있겠고요. 호스팅 서비스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독립되게 내가 서버를 구축해서 또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의 PC 안에서 웹 서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 웹 클라이언트도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서버 쪽에서 본다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트까지 다 PC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서버와 안드로이드 간의 통신은 HTTP 통신을 볼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는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웹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안녕 안드로이드라는 요 JSP 문서가 자바로 바뀌고 클래스로 바뀐 다음에 HTML 코드로 바뀌어요.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 HTML 코드가 웹 브라우저 크롬으로 와서 크롬이 해석을 해서 안녕 안드로이드만 보이지만 실제로 소스 보기를 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서버라고 보기보다는 개발 환경이라서 이클립스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클립스가 이제 톰캣 서버에 올려서 돌리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거 브라우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이쪽에 둔 거는 클라이언트 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스 코드는 HTML이 왔다는 거예요. 해석은 누가 했고 웹 브라우저가 해서 이렇게 안녕 안드로이드 요것만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될 것인가? 자, 앱으로 한번 가보면 JSP에서 보통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제이슨이나 XML 문서로 보내면 자, 여기 앱에서 안드로이드가 제이슨이나 XML을 받아가지고 파싱을 해서 앱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파싱과 같은 역할을 웹에서는 요 누가 해주고 있다? 네.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가 해주는 것이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주소를 여기다 쓰는 것이고요. 서버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통신을 위해서, HTTP 일반, 어싱크 태스크를 사용해서 HTTP 통신을 직접 해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우리는 볼리 라이브러리를 써서 조금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느낌이 오나요? 네, 감이 오냐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HTML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문서는 그쵸? 자, 이것을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받으면 결과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이 에뮬레이터는 웹 브라우저하고 다르게 이 HTML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 주소에 해당하는 것을 볼리로 보내서 받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받아서 일단 받는다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녕 안드로이드로 안 보여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이 HTML 부분이 다 요청을 하게 되면 일단,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알고 있고, 자, 이제 안드로이드 작업하기 전에 먼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 로컬 호스트 8080 이렇게 했죠. 그쵸?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볼리에서 요청을 할 때 주소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도스 창을 하나, 명령 창을 하나 열고, 시작 버튼에서 명령창 열 수 있죠. 열어서 ipconfig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명령이 윈도우 IP 해서 여기 보면 링크 로컬 IPv6 주소, 그 다음에 IPv4 주소 이렇게 나와요. 여기 172. 블라블라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로컬 호스트라는 이름 대신에 사용할 주소예요. 그래서 이 주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주소로 실제로 서버에 있는 페이지가 불려지는지 우리가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 대신에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실제로 IP 주소를 넣어가지고 여기 8080부터 뒤에까지는 다 동일하죠.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요 주소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불러서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으로 실제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볼리에서 서비스를 사용해서 볼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리를 조금 살펴보면 볼리는 쉽고 빠른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로 HTTP 통신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보면은 이제 스레드라던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어싱크 태스크로 했을 때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볼리만 쓰면 될 텐데 왜 어싱크 태스크에서 HTTP 통신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을 제어하고 볼리가 아니고 또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미리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볼리를 쓰기 위해서는 선생님 코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스트링 리퀘스트, 리퀘스트 큐 대표적인 요 두 개의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들 파일에 이게 모듈로 했다 그러면 그 모듈의 그래들 파일 기억하죠? 앱을 했다 그러면 앱 그래들 앱 모듈에 있는 그래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그래들 파일에 임플리멘테이션의 디펜던시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안드로이드 볼리 여기 이제 볼리 버전 원하는 버전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럼 이제 싱크 요 위에 이렇게 지금 싱크 동기를 맞춰야 된다라고 나오면 동기를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페스트에는 이렇게 통신을 할 것이므로 인터넷 유즈 퍼미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HTTPS 아닌 HTTP도 쓸 것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마지막 옵션으로 안드로이드 uses 속성으로 clear text traffic true 이걸 꼭 넣어주세요. 잊지 마세요. 이 부분.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자, 볼리는 보면 리퀘스트 큐와 스트링 리퀘스트 클래스가 주로 사용된다 그랬는데,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텍스트 뷰를 하나 이제 제가 코드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텍스트 뷰, 여긴 텍스트 뷰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TV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뷰를 하나, 넣고, 이제 좀 전에와 같이 그런 이제
날아온 서버로부터 날아온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큐 기억하세요. 스트링 리퀘스트, 그쵸?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큐는 fully new 리퀘스트 큐에서 여기가 액티비티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context, get application context 이런 거 써도 좋겠고 this로 바로 넣어줘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큐를 하나 만들고 큐라는 거 보니까 뭔가를 차곡차곡 쌓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 큐에는 스트링 리퀘스트를 쌓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리퀘스트 큐 만든 것에 스트링 리퀘스트를 쓰죠. 그래서 리퀘스트 큐 스트링 리퀘스트 다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URL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스트링 리퀘스트에다가 매개 변수, 스트링 리퀘스트의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여유 있게 볼리가 이해가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링 리퀘스트의 매개 변수 중에 하나로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IP config로 찾아놓은 IP 주소 있죠, 그쵸? 네, 172점, 선생님의 경우에는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 그 다음에 8080, 프로젝트 이름, 향후 어플리케이션이 될, 그리고 JSP까지. 여기는, 어떤 요청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갯방식으로 하더라도 물음표 이퀄 뭐 아이디는 김이요 and 패스워드는 1, 2, 3, 4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간단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URL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는 new string request 해서 string request 생성하고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request queue add에 만들어 놓은 string request를 넣어 주면 끝. 다시 정리하면 자, 이제 볼리를 쓰기 위해서는 디펜던스의 그래들의 요거 추가, 매니페스트의 유즈 퍼미션과 유즈 클리어 텍스트 트래픽 속성 수정 추가,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물론 XML 문서에는 텍스트 뷰 하나 만들어 놓고 리퀘스트 큐는 볼리의 new 리퀘스트 큐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트링 리퀘스트를 만드는데 그때 요 URL이 필요하다. URL에 여기 IP 주소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큐에 add해서 집어넣는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스트링 리퀘스트의 생성자를 만들 때 아까 여기 생성자 있었죠. 그쵸? 여기에 매개 변수가 좀 복잡해요. 자, 그래서 요청 방식, URL, 요게 중요하죠. 3번. 서버에서 응답이 오면 바로 그냥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자동으로 메소드가 오버라이드 됩니다. 그래서 에러 발생 시 처리, 요거는 저희가 뭐 지금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건 없으니까 그냥 남겨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URL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왔다 그러면은 스트링 리퀘스트는 스트링 리퀘스트 뉴 스트링 리퀘스트 일반적인 생성자의 형태죠. 생성할 때 형태죠. 근데 요게 매개 변수가 하나 둘, 예. 여기 보면 이제 new response listener, 그러니까 response listener가 여기서 바로 구현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new response error listener 또 여기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에 아예 구현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객체 생성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개. 그래서 요청 방식, URL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고요, 그렇죠? listener, response listener, response error listener에 생성된 객체가 들어가는데 이 레스판스 리스너 안에 on 레스판스가 있고 여기에 고맙게도 스트링으로 레스판스가 있어요. 이게 뭐다?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네. 자, 여기서 HTML 코드를 받아서 여기로 on 이게 하나의 리스판스 여기 안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여기 그쵸?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뷰가 TV라고 하면 TV의 set 텍스트 하고 그냥 스트링이니까 레스판스를 연결해서 도대체 이렇게 뭐라고 요청을 했을 때 뭐가 왔지 하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왔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건 그냥 이렇게 뭔가 요청을 했을 때 그대로 요청된 값을 받아서 해석 이게 브라우저처럼 뭔가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이 잠깐 제가 이제 뭐 되어져 있지만 시간상 그 코드를 보면서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모듈을 하나 만들었어요. 볼리 톰캣 1이라는 모듈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매니페스트에서도 뭘 해줘야 되고 그래드레도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쵸? 매니페스트부터 먼저 순서대로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유저 퍼미션에 안드로이드 해서 여기 보면 인터넷 우리가 이제 HTTP 통신을 할 것이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use clear text traffic true.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꼭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속성으로 추가가 됐어요. 요 이유는 HTTPS가 아닌 자 HTTP도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드에 보면 제가 여기 좀 프로젝트 안에 모듈이 많아서 이렇게 모듈별로 그래드들이 있어요. 그렇죠? 앱이면 여기 모듈 앱일 거고요. 서버 네, 좀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볼리 톰캣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래드에 가서 여기 보면 자, 디펜던시 안에 임플리멘테이션 컴 안드로이드 볼리 뭐뭐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싱크 뭐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걸 추가하는 순간. 그쵸? 임플리멘테이션 콤 안드로이드 볼리 볼리 버전 111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싱크 나우 뭐 이렇게 뜨면 예, 눌러서 동기를 맞춰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것이 XML 문서와 액티비티 문서가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래들과 매니페스트 해결하고 XML 문서를 들어가 보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텍스트 뷰 그대로 헬로 월드 있는 텍스트 뷰 그대로 썼고요. 여기에 아이디가 텍스트 뷰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 자, 여러분이 이제 텍스트 뷰 이렇게 제가 이름을 TV로 했네요. 그렇죠? TV하고 텍스트 뷰에 find view by id에서 텍스트 뷰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리를 쓰기 위해서는 리퀘스트 큐가 있고 스트링 리퀘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스트링 리퀘스트는 잠깐 우리가 닫아 놓게 되면 볼까요? 네. 스트링 리퀘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큐에 맨 마지막에 보면 만들어 놓은 스트링 리퀘스트를 add 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이거 빼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 여기 스트링 리퀘스트는 지금 보면은 이제 URL을 이렇게 여기 IP 주소를 뽑아낸 걸로 네, 이렇게 URL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여러분 URL을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IP 주소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쵸? 예,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리퀘스트에서는 보면 new string request 하면서 여기에 처음에 여기에 get 그쵸? 예. 그 다음에 위에 있는 URL 여기 URL,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웹 브라우저에서 썼던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오류가 없게 해주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스판스 리스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가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이 넣어줄 때, 예, 여기 제가 보면은 뉴 레스판스 리스너 하면 자동 완성으로 여기에 여기 온 레스판스가 자동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레스판스 들어온 것이 이제 어디서 온 것이다. 예, 그 URL대로 해서 보내면은 지금 같은 PC 안에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클립스가 사용하고 있는 톰캣에서부터 온 레스판스예요. 그래서 그대로 출력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서 나온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이 되는 동안 조금 설명을 하면, 예, 다시 스트링 리퀘스트 안에는 첫 번째가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URL, 세 번째가 레스판스 리스너를 구현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레스판스 에러 리스트를 구현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여기까지죠. 예.
그리고 이제 괄호 세미콜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무것도 에러 레스판스라는 코드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매개 변수인 레스판스 리스너에 오버라이드 된 온 레스판스 요 안에 우리가 받은 걸로 뭐 파싱이 만약에 필요하다 제이슨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럼 파싱을 해주면 될 것이고 여기는 그냥 우리가 TV 텍스트 뷰에 출력하는 것으로 끝냈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예측한 대로죠. 그쵸? 예, JSP 문서 안에 있는 그대로 자, 이렇게 되어서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요렇게 이제 HTML 문서 전체가 아니라 아웃으로 그냥 간단히 텍스트만 내보내는 HTML 문서가 아닌 그런 JSP 문서를 만들어서 한번 연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간단히 볼리를 이용해서 이제 지금 그 앞에 실습을 할 때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클립스에서 톰캣이 연동이 되어서 톰캣이 러닝 되고 있고 실제로 페이지가 웹에서 불려도 불려질 수 있게 되어 있을 때 안드로이드에서도 볼리로 요청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실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서버 쪽을 점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예제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인 처리를 해보겠다. 그래서 뭐 엄청 DB도 이용하고 이런 건가? 네,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네, 간단히.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JSP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클립스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 느낌이 와야 돼요. 예, 그래서 만드는데 페이지 안에 내용은 지금 보면 HTML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릿 안에 id는 request get parameter, 패스워드도 request get parameter. 자, 요 부분은 요청 파라메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낼 때 안드로이드에서 보낼 때 요청을 보낼 때 오픈 웨더 맵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다가 보낼 때 분명히 요청 파라미터가 있게 보내봤어요. 물음표, 시티 네임, 서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API 키하고. 근데 실제로 오픈 웨더 맵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보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죠. 우리는 사용만 하는 거였죠. 이번에는 이제 보내는 쪽도 만들어 보는 거죠. 서버 쪽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낸 뭐 시티 네임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 리퀘스트 객체 get 파라미터. 그래서 이제 요청 파라미터까지 있는 URL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id와 pwd를 분해해서 id가 mjc이고 pwd가 인보이면 회원님 반갑습니다를 out 오브젝트의 프린트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JSP 코드만 있기 때문에 아웃으로 나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한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아웃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원님 반갑습니다만 클라이언트한테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로컬호스트 8080 안드로이드 앱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실행을 해보시고 여기 보면 아이디는 이제 문서 이름은 로긴 JSP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이디는 MJC고 패스워드는 인보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테스트해 볼 것은 172점 블라블라블라 해서 IP 주소를 넣고 똑같이 로긴 JSP, 아이디는 MJC, 패스워드는 인보 이렇게 두 번의 테스트를 반드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로 넘어가서 코딩하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웹으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URL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자, login.jsp로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에 id는 MJC고 패스워드는 인보다 하는 요 부분을 요청 파라메타 넣는 문법대로 해서 보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확인하고 실습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회원님 반갑습니다.
이것만 온 거예요. HTML 이런 것이 오지 않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간단히 제가 완성된 코드지만 각각의 툴 안에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클립스에서 똑같이 웹 앱스 밑에다가 new JSP 파일 해서 생성을 하고 안에 내용은 딱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HTML 부분은 다 없애고요. 자, 여기 지시자 밑에 페이지 지시자 밑에 이렇게 스크립트 리스트를 하나 넣고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ID,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패스워드, 그 다음에 id가 MJC와 같은고 패스워드가 인보랑 같은지, 그래서 같으면 회원님 반갑습니다. 아웃에다가 내는 거, 아웃 객체에다가 써주게 되면 이게 클라이언트한테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바로 run as, run on server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죠. 왜? 이렇게만 하게 되면 요청 파라메타를 주소 표시지를 쓸 수가 없죠. 우리가 폼을 만들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것은 이제 실제로 이 안에서 부르더라도 어떤 식으로 불러줘야 된다. 자, 여기에 한번 부른 다음에 일단 run as run on server라고 해서 실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요청 파라메타를 안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물음표 name, id죠. 그쵸? 네. id equal mjc. 그리고 pwd까지 제가 썼나요? 네. pwd equal invo. 이렇게. 그쵸? 네. pwd equal invo. 이렇게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회원님 반갑습니다로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따로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동작을 하는지 또 해보고, 아이고, 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긴 JSP하고 이 부분만 PWD는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제가 IP 주소에 했던 여기도 테스트 JSP 대신에 IP 주소로 했지만 뒤에 요청 파라메타를 다 넣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원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디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클립스와 웹 클라이언트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될까요? 이제 안드로이드로 가면 되겠죠. 그쵸? 안드로이드에서는 여러분이 해줄 것이 여기에 지금 요청 파라메타 요 부분만 테스트 JSP 아니고 마찬가지로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로긴 JSP의 ID는 MJC, PWD는 인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뷰에서 텍스트를 입력받는 그런 방법을 써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하는 것을.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간단히 테스트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입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URL이 그대로 여기 URL로 들어갈 것이고 on response 리스너를 구현한 on response 안에도 그대로 레스판스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번에는 전체 HTML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만 오는 걸까요? 아웃 객체 안에 있는 그 부분만 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여기서도 코드 보기를 한번 해보면 페이지 소스에 회원님 반갑습니다. 이것만 온 거예요. HTML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쵸? 네. 아웃 안에 HTML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회원님 반갑습니다만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조금 정리가 되었을까요? 네. 짧게 이제 DB를 사용하지 않고 요청 파라메타로 실제로 사용자의 값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주소 표시줄에 그냥 요청 파라메타로 받아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비교해서 맞으면은 회원님 반갑습니다 하는 것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는 그런 서버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받은 것을 그러니까 URL로 사실은 이제 그 요청 파라메타까지 URL로 다 만들어서 보내고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뿌려주는 그런
안드로이드 앱을 우리가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원래는 JSP에서 제이슨 객체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파싱해서 어떤 원하는 형태로 나와야 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뭐 만약에 JSP에서 그대로 아웃 객체를 쓰지 않으면 그냥 전체 HTML이 그대로 날아가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대로 클라이언트에서 받기도 하는.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안드로이드 앱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하는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환경을 일단 구축이 되어야 그 다음 과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계 2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서버와 연동이 된 안드로이드와 서버 JSP 페이지까지 연동이 된, 우리가 지금 요 단계까지 왔죠. 그쵸? 볼리를 사용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으면 안드로이드와 서버 연동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선생님한테 앱으로, 톡으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간단히 안드로이드와 테스트해보는 지금 요 단계까지 우리가 완성을 했고요. 요 밑에 이제 제이슨을 사용하고 MySQL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요 단계가 완성이 되면은 선생님이 다시 이게 여러분의 지배 환경이 구축이 잘 되어 있으면 제가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뭐 상황이 집에서 설치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설치하는 과정까지 다시 한번 선생님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다음 주 수업 방식도 여러분이 톡을 주는 거에 따라서 제가 대면으로 할 것인지 실시간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여기까지 됐는지, 그리고 통캔 연동하는 것까지 된 건지, 아니고 이제 안드로이드와 서버를 연동하는 데까지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